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60대 여성이에요. 저는 아들과 단 둘이 사는 싱글맘이에요. 남편과는 아들이 돌도 되기 전에 이혼을 했어요. 이혼 사유는 남편의 외도였죠. 남편에게는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여럿 있었어요. 제멋대로 여기저기 씨만 뿌리고 다닐 줄 알지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는 짐작도 못하는 인간이죠. 게다가 제 친정은 보수적인 집안이라 남편의 불륜을 참지 못하고 이혼을 하려 한다며 못마땅해 했어요. 참으면 다 살게 되는 거라더군요. 그래서 친정과 연을 끊었어요. 그렇게 저는 홀몸으로 아들을 키우게 되었죠. 그렇다고 아예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남편에게 위자료로 받은 아파트와 결혼 당시 친정에서 받은 것도 있었거든요. 우선 아파트를 처분하고 작은 빌라를 얻어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죠. 일단 생활비는 아파트 판 돈을 쪼개서 충당했고요.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도 아이가 너무 어려서 그럴 수 없었거든요. 육아와 병행하며 공부를 했고 1년 만에 부동산 중개인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부동산 사무실을 차렸죠. 그게 벌써 30년 전 일이네요. 현재 저에게는 건물이 5채가 있어요. 제일 알짜인 한 개는 전체가 소아과, 내과, 정형외과 등 병원으로 꽉 찼어요. 다른 건물도 공실 없이 다 찼고요. 30년 동안 저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다행히 부동산계에 인맥이 있는 파트너와 저도 사업 수완이 좋았던 덕에 부동산 투자에 성공을 했죠. 지금은 부동산 사무실을 하지 않고 집에서 쉬면서 운동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팔자 좋은 여편네가 돈 많다고 지 자랑질 하려고 사연을 보냈나 하시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요즘 저에게는 정말 큰 고민이 있거든요. 바로 하나뿐인 제 아들 때문이죠. 제 아들만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와요. 제 아들은 30대 후반이에요. 대학은 어찌어찌 서울에 있는 사전제에 들어갔지만 졸업을 하고도 남들처럼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뭘 시작해도 1년을 넘기지 못했고 그럴 때마다 저는 아들과 심하게 싸웠죠.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나요? 그래 건강하기만 하면 됐지 하면서 늘 포기하곤 했죠. 아들은 나이가 들어도 젊은 친구들이랑 어울리더군요. 자기가 나이 드는 걸 모르는 것 같았어요. 옷도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찢어진 청바지에 후드티를 걸치고 다니죠. 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제게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혹시나 아들이 철이라도 들었을까봐 은근히 기대를 하면서 무슨 사업이냐고 진지하게 물었죠. 술도 팔고 커피, 와인도 팔고 피자도 팔 거고요. 분위기 좋은 가게요. 요즘 20대들이 그런 데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사진 찍기도 좋고요. 암튼 힙한 가게를 차릴 생각이에요. 술 팔면 술만 파는 거지. 커피랑 피자는 왜 같이 파는 거니? 엄만 너무 옛날 사람이라서 꽉 막혀서 뭘 모르시네. 요즘엔 하나만 팔아선 안 돼요. 믹스가 대세라고요. 도대체 뭔 소린지 못 알아들었지만 그래도 모처럼 아들이 해보겠다기에 전 아들에게 사업 자금을 대주었어요. 우리 아들이 한번 꽂힌 건 꼭 해야 하는 고집불통이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아들은 가게를 준비하더군요. 개업식 날 초대를 받아 가보았더니 아이고 머리가 띵 하더군요. 요즘 젊은 애들은 그런 데를 좋아한다니 할 말은 없지만 암튼 제 눈에는 별로였어요. 인테리어비를 꽤 많이 썼는데도 가보니 벽이 온통 시멘트 칠에 벽돌이 다더군요. 그리고 가게 조명도 어두컴컴했고요. 고작 이따위로 꾸미느라 그 돈을 썼나 싶었어요. 엄마, 요즘은 이런 게 유행이라니까요. 나 참, 두고 보세요. 그런데 제 걱정과 달리 아들의 가게는 장사가 꽤 되는 것 같았어요. 장사가 적성에 맞는지 일도 열심히 했죠. 그리고 얼마 뒤 아들에게 여자가 생긴 것 같았어요. 물론 예전에도 아들은 여자를 많이 만나긴 했지만 이번에 만나는 여자는 전과 달리 좀 진지한 관계인 것 같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뒤 아들이 소개할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며느리 될 사람이에요. 이렇게 운명적인 여잔 처음이에요. 아이고 만날 때마다 운명이라더니 뭐하는 여자애니? 아들은 여자친구가 승무원이랬어요. 어떻게 만났냐고 물어보니
아들 가게에 놀러왔던 손님이었다고 합니다. 단골 손님이었대요. 여자가 엄청 예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한번 데려오라고 했어요. 밥이나 같이 먹자고요. 그렇게 저는 아들의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첫 만남이고 상견례 자리도 아니니 그냥 젊은 애들 가는 레스토랑 같은 데서 만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들은 무조건 비싸고 예약제로 운영되는 데에 가야 한다고 우기더군요. 과하다 싶었지만 그러라고 했어요. 엄마, 우리 수연이는 음식도 유기농만 먹는단 말이에요. 아들의 말에 수연이란 그 여자아이가 좀 있는 집 딸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전 괜찮은 일식당을 예약했죠. 아들이 하도 여자친구 칭찬을 많이 해서 저도 좀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완전 공주병 말기 환자 같은 애를 데리고 왔지 뭡니까? 아들의 여자친구는 제 아들을 머슴처럼 부리고 있었어요. 완전 마님과 머슴 관계더라고요. 그 애는 제가 앞에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더라고요. 속이 끓었어요. 귀한 내 자식이 철딱선이 없는 여자 비위를 맞추고 있는 꼴을 보고 있자니 한심하기 그지 없었죠. 제가 그러라고 이날 이때까지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아들은 입이 귀에 걸려있더군요. 저에게 연신 자기 여자친구 칭찬만 늘어놓았어요. 예쁘고 심성이 곱다나요? 심성이 고운 건 시간이 지나 봐야 알겠고 인물은 솔직히 정말 예쁘더군요. 아들이 반한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여태 소개받은 여자친구들 중에 얼굴은 1등이긴 했어요. 요즘 애들은 관리를 잘해서 안 늙는다고들 하잖아요. 제 아들과 동갑이었는데 그 나이 같지 않더라고요. 대형 항공사 승무원이라고 하는 걸 봐선 능력은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승무원 하려면 외국어도 잘해야 하고 인물도 나쁘지 않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수연이라는 애는 제가 예약한 일식당 집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음식도 깨작깨작 먹다가 젓가락을 놓더라고요. 보통 어른 앞에선 안 그러지 않나요? 아무튼 첫인상은 그닥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혼할 사이도 아니고 그러려니 했죠. 그때만 해도 그 애가 제 며느리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끔찍한 일을 겪을 줄 알았다면. 그때 무슨 짓을 해서라도 반대하는 거였는데 그때는 제가 왜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는지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아들은 자기 여자친구 자랑을 쉬지 않고 하더군요. 말한 것보다 더 예쁘지 않냐면서요. 근데 애가 너무 안 먹더라. 깨작깨작 새 보이도 아니고. 엄마,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요. 남들보다 우월해지려면 식습관부터 바꿔야 한다고 수연이가 그랬어요. 말끝마다 수연이. 그래도 결혼은 좀 수더분한 아가씨랑 하는 게 어떠니?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전 무조건 수연이랑 결혼할 거예요. 아들이 갑자기 버럭 큰 소리를 치더군요. 그 모습에 전 어안이 벙벙했어요. 제가 결혼은 조금 더 만나보고 결정하라고 하자 아들은 당장 결혼을 안 하면 분명 늑대 같은 놈이 채갈 거라고 조급해했어요. 게다가 아들은 이미 프로포즈까지 한 상태더군요. 가게 수입과 신용대출을 받아 백화점에서 알 굵은 다이아를 사서 선물을 했다네요. 그 말을 듣자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내 아들이지만 정말 한심하더군요. 너 그걸 엄마한테 왜 이제야 얘기하는 거니? 결혼 반지한다고 대출까지 해? 수연이 친구들도 다 명품 브랜드로 결혼 반지 했다는데 내가 마누라 될 여자 기도 못 살려줘요?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기나 하는 거야?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애가 얼굴만 반반했지 당장 누가 채갈 정도로 조건이 좋지도 않았거든요. 수연이는 나이가 30대 후반으로 저희 아들과 동갑이었거든요. 걔가 제 아들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들놈이 아주 애간장이 다 녹아내리더라고요. 너 결혼은 무슨 돈으로 하게? 그건 당연히 엄마가 도와줘야지. 하나뿐인 아들 결혼식인데. 아무리 내 자식이라지만 지엠이 돈을 벌써 본인 걸로 생각하는 게 괘씸했어요. 전 아들한테 실망해서 화를 내고 말았죠. 제가 평소에 아들한테 화를 내는 생각도 아니거니와 아들도 제가 한 말은 잘 듣는 편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아들의 반응이 좀 달랐어요. 결혼을 반대하자 마치 시위라도 하느냐 아들은 곡기를 끊었어요. 하루 종일 방구석에 틀어앉아 슬픈 노래만 듣더군요. 일주일이 넘어가자 더는 안 되겠더군요. 아들은 얼굴이 반쪽이 되었어요.
상사병이라는 건 말만 들었지 실제로 본 건 처음이었죠. 이러다가 하나뿐인 내 아들을 잡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수연이네 부모님과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전 그렇게 편견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아니더라고요. 사돈될 사람들은 정말 겉보기에도 평범해 보이지 않았어요. 장인 되실 분은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백정장에 백구두에 색깔 들어간 선글라스까지 꼈더군요. 상견례 자리예요. 그나마 장모님 될 사람은 정상적으로 보였죠. 수더분하시고 교양도 좀 있고 말수도 적고요. 저희가 따로 모아둔 돈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딸 미모가 특출나서요. 직업도 항공사 승무원 아닙니까? 얘 좋다고 줄 선 남자애들 중에 재벌 3세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딸이 다 거절했죠. 대개 아드님은 행운아예요, 행운아. 사돈 양반은 자기네는 집에 돈이 없으니 우리 집에서 집이며 혼수까지 다 하라는 얘기였어요. 돈은 없지만 자기 딸 미모가 특출나니 돈이 없어도 되는 게 아니냐는 식이었죠. 이런 황당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어차피 여자의 집에 뭘 기대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알겠다고 했죠. 어차피 할 결혼 입씨름하기 싫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차라리 결혼 후에 같이 살면서 맞춰가야겠다 결심을 했죠. 그런데 며느리는 정말 까다롭더군요. 하나부터 10까지 고분고분한 게 없어요. 저는 경조사에 그렇게 큰 돈을 들이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물론 자린고비 같은 사람도 아니지만요. 쓸 때는 쓰지만 명품이나 사치에 쓰는 걸 싫어하죠. 아들의 결혼식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차피 하루하고 끝낼 거 가격 적당하고 품위 유지 정도 할 만한 예식장을 고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애는 저랑은 생각이 달랐죠. 엄마, 수연이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나랑 결혼 안 한대요. 수연이 친구들은 다 5성급 호텔에서 했는데 어떻게 자기는 일반 예식장에서 하냐고. 그럴 바에는 접신물에 코 박고 죽을 거래요. 저는 호텔 결혼식이라는 말에 어이가 없어 웃고 말았어요. 호텔 결혼식은 재벌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돈 한 푼 안 내면서 그런 것까지 바란대요? 전 일단 며느리를 데려오라 했어요. 세아가, 너 그게 무슨 말이니? 호텔 결혼식 말고는 안 된다니.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이잖아요. 초라하게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죠. 말이 안 통하더군요. 결혼 안 한다는 말에 아들의 얼굴은 죽상이 되었어요. 아들은 호텔 결혼식 강행하겠다며 가게로 담보대출을 받겠다고 했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있나요? 전 이번에도 아들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호텔 예식장을 예약하고 나니 이번에는 웨딩드레스가 남았더군요. 며느리는 발리에 가서 웨딩 사진을 찍겠다고 했어요. 친구들은 하와이에 가서 사진 촬영을 하는데 자기는 그보다 싼 발리에 가서 하는 거라며 많이 양보했다면서요. 하지만 호텔 결혼식까지 한 마당에 제가 불편한 티를 내자 며느리도 눈치가 있는지 제주도에서 하겠다고 양보하더군요. 그렇게 저희 아들은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런데 세아가 말대로 호텔 결혼식이 좋긴 하더군요. 주위 사람들도 아주 부러워했고요. 한 번뿐이니까 크게 해야 하는 건 맞는 말 같았어요. 아들 내외는 제가 재테크용으로 사둔 신축 아파트의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며느리에게 한 약속이 있었어요. 딸이나 아들 다 좋으니 낳기만 하면 시내에 있는 상가 건물 한 채 꼭 주마. 저는 더 늙기 전에 손주를 보고 싶어서 내건 조건이었죠. 어차피 제 건물들 결국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지만 며느리가 빨리 자식을 낳으면 더 일찍 증여해줄 셈이었죠. 며느리도 자긴 애들 욕심이 많으니 많이 낳을 거라고 해서 저도 기대했어요. 그런데 웬걸?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저의 뒤통수를 칠 줄은 몰랐어요. 엄마, 1억만 해주세요. 그래야 엄마 손주 빨리 보실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니? 며느리가 임신하면 몸매 망가진다고 싱가포르에서 대리모를 구한다고 했대요. 1억이면 된다나요? 며느리 친구 중에 그렇게 애 낳은 사람이 많다고 하더군요. 도대체 어떤 친구를 사귀길래 이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나 싶었어요. 니들 몸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자기 자식을 남의 배에서 자라게 해? 그런 식으로 애 낳을 거면 난 한 푼도 줄 수 없다.
제 말에 아들은 풀이 죽어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한밤중에 아들이 울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제 말을 듣고 며느리가 가출을 했대요. 지가 뭘 잘했다고 그 꼬라지를 다 부리고. 정말 황당해서 말도 안 나왔죠. 그때까지만 해도 며느리는 금방 돌아올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며느리의 가출은 생각보다 훨씬 더 길었어요. 며느리는 친정에 머무르는 듯 했어요. 아들이 울고불고 애원을 해도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다네요. 3개월이 지나서야 며느리는 돌아왔어요. 전 그동안 아들의 원망을 들으며 온갖 마음고생을 다 했고요. 그리고 다시 얼마간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아들 내외도 잘 사는 것 같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내외가 밝은 얼굴로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어머니, 기쁜 소식이 있어요. 우리 수연이가 임신을 했대요. 저는 기다리던 임신 소식에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며느리가 대리모니 뭐니 이상한 말들을 하긴 했지만 이제 정신을 차린 것 같아서 다행이다 했죠. 저는 며느리한테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뭐든 말하라고 했어요. 그러자 웬일인지 사양을 하더군요.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며느리가 그렇게 사양하니 더 사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며느리를 외제차 매장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가격 상관 않고 며느리가 원하는 외제차를 한 대 뽑아주었죠. 그리고 며느리를 위해 도우미를 불러주었고 전국 각지에서 몸에 좋다는 건 다 구해서 며느리한테 해먹였어요. 그리고 산 달이 다 되어갔죠. 시간이 점점 흐르자 손주의 성별이 궁금해지더군요. 며느리와 함께 찾아간 산부인과에서 의사 선생님이 애둘러 말하더군요. 축구를 잘하겠네요. 딸이든 아들이든 구분 없이 사랑하겠다 했는데 남자애라니 더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날부터 며느리가 제게 눈치를 주더군요. 어머니, 그때 말하신 건물 말인데요. 언제쯤 해주실 거예요? 저는 한 입 가지고 두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준다고 했으면 줘야죠. 그 건물은 며느리와 태어날 손주의 공동명의로 해줄 생각이었어요. 그냥 제 이름으로 해주셔도 되는데. 어차피 그리 급한 일도 아니고 애 태어나고 출생신고하는 날 줄게. 내가 언제 딴소리 하는 거 봤니? 제 말에 며느리 얼굴이 묘하게 변했어요. 그 표정에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죠. 며칠 뒤에도 며느리는 제게 똑같은 말을 하더군요. 기왕 줄 거 그냥 자기한테 건물을 빨리 주면 안 되냐고요. 마치 똥 마려운 개 마냥요. 며느리의 말대로 미리 증여를 해도 상관은 없었어요. 하지만 사람이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불길하더라고요. 가장 큰 의심은 며느리가 사라진 3개월에 있었어요. 며느리는 가출하고 난 뒤로 다른 사람처럼 굴었거든요. 며느리가 철이 들었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며느리의 전적을 생각하면 어림도 없는 소리죠. 전 결국 흥신소에 의뢰했어요. 며느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 사이 며느리의 산딸이 임박했어요. 저는 최고급 산후조리원까지 예약했죠. 며느리는 순산을 위해 미리 입원을 했어요. 며느리는 출산을 위해 분만실에 들어갔어요. 저는 로비에 앉아서 시계만 보고 있었죠.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흥신소더군요. 사모님, 뭘 좀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사진을 보낼 테니 확인해 보세요. 제가 핸드폰을 확인하려는 찰나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나왔어요. 산모가 순산을 했다며 건강한 손주라고 하더군요. 아들과 저는 부둥켜 안고 좋아했어요. 잠시 뒤 며느리는 입원실로 옮겼어요. 수고했다. 진짜 수고했어. 아가랑 앞으로 우리 더 잘 살아보자. 저는 수고한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출산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30대 후반이라 더더욱 그렇고요. 저는 아들과 함께 신상아실로 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간호사가 저희 손주를 보여주더군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애가 예쁘긴 한데 뭔가 한국애 같아 보이진 않았거든요. 물론 피부색은 저와 같았어요. 그래도 분명히 뭔가 이상했죠. 엄마, 우리 와이프 닮아서 애기가 너무 이쁘지 않아요? 나중에 크면 영화배우도 시켜야겠어요. 그때 아기가 한쪽 눈을 살짝 뜨더군요. 전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는 줄 알았어요. 아기의 눈 색깔이 글쎄 파란색인 거예요. 제가 잘못 본 게 아니었어요.
저희 아들도 두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석훈아, 애 눈 색깔이 왜 저렇니? 컬러 렌즈를 낀 것처럼 왜 파랗니? 그 순간 흥신소에서 연락이 온 게 생각났어요. 서둘러 핸드폰을 열어 확인을 했더니 맙소사,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흥신소에서 보낸 사진에는 갈색 머리 파란 눈에 백인과 부둥켜 안고 뽀뽀를 하는 며느리가 찍혀있지 뭐예요. 최근 사진은 아니고 흥신소에서 인터넷을 뒤져 예전 사진들을 겨우 찾은 거라더군요. 알아보니 둘의 관계는 꽤 진했다더군요. 저희 아들을 만날 때에도 둘의 관계는 끝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며느리가 사라진 3개월간 그 외국인의 SNS 사진에 며느리 사진이 올라와 있었고요. 모텔을 빌려 둘만의 파티를 한 것 같았죠. 비공개로 되어 있어서 흥신소에서도 힘들게 알아냈다 하더군요. 그제서야 며느리가 건물을 빨리 달라고 왜 떼를 썼는지 알겠더군요. 전 아들을 데리고 근처 카페로 갔어요. 그리고 제가 흥신소에서 받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모두 보여주었죠. 그럴 리가 없어요. 수연이가 얼마나 착한 애인데. 처음엔 혼란스러워하던 아들은 이내 정신을 차리고 받아들였어요. 자신이 생각해도 며느리가 낳은 아이는 서양인 피가 섞인 게 분명했으니까요. 한국인이 파란 눈이라니 말도 안 되죠. 전 며느리가 몸을 푼 지 얼마 안 됐으니 퇴원하면 정리하라고 했어요. 아들은 눈물만 뚝뚝 흘리더군요. 엄마, 내가 수연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그럼 넌 남의 새끼를 키우겠단 거니? 한국인이면 또 몰라. 외국인이다. 그뿐이니? 걔들 관계 끝난 거 아니야. 건물 받아 챙겨서 그놈이랑 도망칠지도 몰라. 그래도 수연이 타령만 할래? 아들은 그제야 알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길로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를 찾아가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상담을 했어요. 그리곤 집에 돌아와 그대로 뻗었죠. 며느리는 자신의 외도가 들통난 걸 알았는지 연락도 없더군요. 저는 그렇게 아들 내외가 이혼을 하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퇴원한 며느리가 집으로 왔더라고요. 내 아들을 앞장 세우고 말이죠. 어머니, 왜 약속한 건물 안 주세요? 뭐? 너 지금 제정신이니? 나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지는 못할 망정. 이게 무슨 행패야? 어머니가 약속 안 지키시면 저도 어쩔 수 없네요. 사기로 고소할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말도 나오지 않더군요. 그런데 이런 저를 본 며느리는 제가 겁을 먹었다고 생각했나 봐요. 어머니가 아들 낳기만 하면 건물 주신다고 했잖아요. 자기도 들었지? 호구 같은 제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 넘게 키운 제 아들이 이렇게 저를 배신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그게 우리 집 핏줄이니? 어디서 남의 애를 낳고도 큰 소리를 쳐? 그게 뭐가 중요하나요? 입양도 많이 하는 세상인데요. 그리고 남편이 우리 아기 친자식처럼 키운댔어요. 그치 자기야?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잠시 뒤 변호사가 집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아들 내외에게 어떤 유산도 받을 수 없다고 말해주었죠. 앞으로 너도 내 아들 아니다. 너희들한테 내 돈 10원 한 장도 안 줘. 다 쓰고 죽을 거고 행여 남은 재산은 사회에 다 환원할 테니 그리 알아라. 이제 보지 말자. 제 말에 아들 내외는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그리고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는지 무릎을 꿇고 빌었죠. 하지만 그런다고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전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른다고 소리쳤죠. 결국 저는 아들 내외와 연을 끊었어요. 그 이후로도 몇 번 아들 내외가 찾아와 문을 두드리긴 했습니다만 저는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이제 아들 얼굴도 보기 싫더군요. 그 기집애한테 홀랑 넘어가서 자기 삶을 버린 자식이잖아요. 지 애미 생각도 않고요.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요즘 저는 혼자 잘 살고 있어요. 저를 위해 사치도 많이 부리고 있고요. 어차피 누구한테 남겨줄 것도 아닌데 왜 그리 아끼고 살았는지 모르겠네요. 아들 내외 소식도 들을 수 있었어요. 며느리는 평소에도 사치가 심했는데 제가 준 생활비가 뚝 끊기자 카드를 쓰고 다녔다나 봐요. 그 때문에 결국 집도 넘어갔다더군요. 코딱지만한 반지하 원룸에서 지내다가 현재는 처가에 들어갔다네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혼은 하지 않은 것 같더군요. 남의 새끼를 키우고 사는 아들을 생각하면 이따금 속이 쓰려요. 하지만 이게 다 지 업보다 생각하려고요.
여자 얼굴만 그리 따지더니 잘 된 거죠. 시간이 지나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잘못을 뉘우친다면 그때는 한번 생각해볼까 합니다. 그래도 천륜이니까요. 자식 반듯하게 자식 농사 잘 지으신 부모님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